국제암연구소가 체중이 암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뇌종양,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등이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전에 생각하던 것보다 비만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식품을 하나 소개하자면 검정콩을 들 수 있습니다. 콩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검정콩을 꾸준히 먹으면 모발까지 풍성해진다고 하는데요. 콩을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안녕하십니까,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김진목입니다. 통합암치료병원 파인일병원 병원장이고 김진목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비만한 사람은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관절염, 각종 암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10% 정도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한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년에 비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국제암연구소가 유전자 표지 분석을 통해서 체중이 암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위암, 간암, 췌장암, 신장암, 난수암, 자궁암, 대장암 등이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전에 생각하던 것보다 비만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암의 경우에 비만하면 발생 위험이 30%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59%로 나타났습니다. 자궁내막암은 50%에서 106%, 난수암은 48%에서 110%로 위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유전적 소인, 운동 부족, 일부 약물의 부작용 등이 있겠지만 칼로리 과잉 섭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맛난 식품들이 너무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식습관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식품을 하나 소개하자면 검정콩을 들 수 있습니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박건정 교수팀이 쥐로서 실험한 결과 고지방 음식을 먹인 결과 체중이 증가했지만 검정콩 껍질의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추가한 결과 저지방 음식을 먹인 쥐와 체중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검정콩을 먹인 쥐가 훨씬 낮게 나왔는데,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고밀도 지단백 즉 HDL은 저지방 음식을 먹인 쥐보다 검정콩을 먹인 쥐의 HDL치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콩은 단백질 35에서 40%, 지방 15에서 20%, 탄수화물 약 30%로 구성되어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영양식품입니다. 콩 100g당 단백질이 36g으로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은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 예방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우리 몸을 다양한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검정콩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춰줘 건강에 좋고,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이소플라보온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을 억제해서 유방암과 난수암 등을 예방하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정콩에는 뇌 활성 물질인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두뇌를 발달시키고 노화를 늦춰준다고 합니다. 뇌 속 신경세포로 정보가 전달될 때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관여하는데 그중 레시틴이 그 원료가 되어서 뇌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정콩을 꾸준히 먹으면 모발까지 풍성해진다고 하는데요. 안토시아닌 성분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고 했는데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혈액을 맑게 해주고 비타민 B1과 B12는 모발 건강에 성장에 유익해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검정콩을 자주 섭취하면 모발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콩을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흔히 먹는 방법이 식초콩이죠. 콩만 먹게 되면 콩 속 단백질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식초콩은 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식초에 함유된 아미노산 등의 유기산이 당질을 에너지를 쉽게 바꾸어줍니다. 콩의 레시틴과 식초의 아미노산이 혈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볶은 콩이 있죠. 검정콩을 볶으면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생겨서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유입니다. 검정콩의 영양을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 삶은 다음 고르게 갈아주면 마시기도 좋고 영양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흔히 밥을 지을 때 검정콩을 약간 넣어서 콩밥을 만들어 먹는 것도 쉽게 검정콩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하루 2~3끼의 식사를 하는데 흰밥 대신에 현미밥을 먹는 것만으로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식이섬유 등 중요 영양소들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현미의 껍질을 벗겨내면 즉 도정하면 흰쌀이 되는데 흰쌀에는 현미 속 영양소의 5%밖에 없고 껍질에 95%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정하지 말고 껍질과 씨눈이 살아있는 형태 즉 현미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금니가 생기는 6세부터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현미밥을 충분히 잘 씹어 먹을 수 있지만 치아가 약한 사람들은 도정을 해서 놓은 현미의 껍질과 씨눈을 모은 미강 가루를 밥이나 반찬이나 국에 타거나 뿌려서 먹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식단을 먹으면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단백질은 필요량 이상으로 섭취하면 대부분 배설되기 때문에 비만 치료를 위해 고단백 식이를 추천해 왔지만 신장 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쇠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의 섭취가 콩팥 기능의 감소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신장학회지 2020년 8월호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일시적으로 체중 조절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간 섭취하는 경우 콩팥 기능의 저하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콩팥 기능 악화의 위험 인자가 있는 군에서는 균형 있는 식사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이 올바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체중 조절, 질병 예방, 인지기능 향상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훨씬 이롭다는 사실을 환자분들께 강조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이 발표했기 때문에 부언하지 않겠지만 간헐적 단식을 하기 위해 어느 식사를 거를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체는 낮 12시에서 저녁 8시 사이에 음식물을 섭취하고 섭취한 것들을 소화 분해시키는데 8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서 낮 12시 사이에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남은 노폐물을 배설하는 배설주기입니다. 이때 식사를 하게 되면 배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를 늘 하던 사람이 굶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컨디션도 나빠집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늘 하지 않던 사람이 반대로 먹게 된다면 컨디션이 똑같이 나빠집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데는 단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평생을 아침 식사를 챙기시던 분이라도 일주간만 안 드시면 더 이상 계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집중력과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연구는 습관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만으로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실천해서 효과를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일생에 있어서 일주일은 아주 짧은 시간이겠죠. 일주간 조직 폐지로 건강이 나빠진다 치더라도 일주 후엔 다시 정상 식사로 돌아갈 것이니까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만 치료에 있어서 아침 식사의 이의는 새끼를 균등하게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다음 끼에 폭식을 하는 것은 비만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적당량을 먹는 것이 비만 관리에 중요하고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성장기 아동 등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필수 영양소가 가득한 식단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 채소, 과일 등을 골고루 섞은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비만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최악의 3가지 식품이 있는데 가장 먼저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기관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목된 가공육류는 절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최고 인기 있는 메뉴는 핫바나 핫도그인데 저는 영양학을 공부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가공육류에는 방부작용과 발색 효과를 위해서 아질산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성분이 1군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을 넣지 않는 핸드메이드 제품은 냉동 유통되고 냉동고 또는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커피숍에 가면 단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커피에 시럽을 듬뿍 넣는데 그 시럽이 고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과당은 비만과 당뇨는 물론 젊은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지방간의 원인 물질로 지목되어 있고 암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여러분이 즐기시는 치킨과 감자튀김입니다. 그 다음엔 도넛이고 거의 대부분의 과자와 스낵들도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당이 많고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췌장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게 돼서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식사, 운동 이 3가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레몬을 조각 내서 먹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 침이 분비되듯이 마음은 육체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육체를 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식사는 적게 먹어야 합니다. 양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열량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등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먼 데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서 생산된 것이라야 합니다. 요즘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입되어 오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땅에서 익은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익기 때문에 먹음직스럽게 익었다 할지라도 영양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가공을 많이 하지 않은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채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고 단백질이 과하면 암을 유발하기 쉬운데 식물 속에 단백질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암에 있어서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콜레스테롤은 거의 없고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외국인들이 산에 올라갈 때 등산복 입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평상복을 입고 갑니다. 그렇지만 산에 올라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복장부터 잘 갖춰야 하고 운동 종목에 맞는 신발도 사서 신고 사전에 공부를 해서 운동 방법도 제대로 실천합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제발 무리하지 마시라라는 주의사항을 늘 합니다. 하루 1시간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